최근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매월 다양한 컨셉의 ETF를 신규 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시기에 맞는 다양한 테마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운용사만의 노하우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년 8월 출시된 국내 ETF들 중 제가 분석한 5개 자산운용사의 9개의 신규 ETF의 영상 몰아보기를 올리려고 합니다. ETF의 목록은 다음과 같은데요. 각 ETF들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만들었던 분석 영상들이다 보니 지금과는 주가의 상황이 다른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국내 자산운용사가 출시한 ETF는 100%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사정에 따라 한두 개 정도 빠진 게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출시 1순위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영상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배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ETF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ETF는 2025년 8월 12일 상장한 상품으로 최근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립과세 소식에 힘입어 주목받고 있는 금융주 전반을 담은 고배당 ETF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 섹터에서 안정적인 실적과 높은 배당 성향을 보이는 10개 종목을 엄선해 구성했으며 특히 PBR 1 미만의 저평가 종목 위주로 편입해 배당 수익과 주가 상승 잠재력을 동시에 노렸습니다. 상장 주식 수는 800만 주, 시가총액은 약 803억 원으로 최근 출시된 ETF 중에서도 비교적 큰 규모를 자랑하며 운용 수수료는 0.30%로 월배당 ETF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장일인 오늘 종가까지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상장 직후 소폭 상승세를 보이며 활발한 거래량과 함께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주목받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금융배당 테마는 꾸준히 인기 있는 분야인 만큼 이번 ETF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받아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TF는 코스피 200 금융고배당 TOP10 지수를 추종하며 추종지수의 최근 5년간 평균 배당 수익률이 연 6.03%로 코스피 평균 1.88% 대비 약 3.2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ETF는 월배당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커버드콜 등 옵션 전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종지수의 평균 배당 수익률 수준이 안정적인 배당 지급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ETF는 상법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금융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금융주는 전통적으로 PBR주 가순 자산 비율이 낮아 시장에서 저평가된 상태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정책 변화나 시장 환경 개선 시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ETF는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PBR 1 미만의 은행 증권 보험주만을 선별 편입함으로써 정책 수혜와 밸류에이션 매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잡을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편입 종목은 모두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온 기업들로 높은 수익성을 입증한 이력이 있습니다. 구성 종목의 평균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다른 섹터와 비교해도 우수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배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또한 배당금을 재투자할 경우 상승장에서 복리 효과를 통해 수익률을 한층 극대화할 수 있어 장기 보유 전략에 적합합니다. 금융 전 섹터를 고르게 아우르는 고배당 풀세트 구성을 제공합니다. 은행, 증권, 보험을 모두 포함하되 고배당과 저평가 매력을 동시에 갖춘 종목만을 엄선해 편입했습니다. 여기에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또는 코덱스 고배당주 ETF와 함께 투자하면 월중 1회와 월말 1회 배당을 받는 구조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인컴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전략으로 규칙적인 배당 수익과 함께 금융주의 재평가 가능성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ETF는 최근 상법 개정이라는 강력한 정책 모멘텀과 함께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왔던 금융주가 재평가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에 상장된 상품입니다. 안정적인 실적과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진 은행증권 보험주를 엄선해 편입함으로써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함께 주가 상승 잠재력까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려는 장기 투자자뿐 아니라 규칙적인 인컴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ETF는 단일 상품 투자만으로도 금융 섹터의 고배당 종목을 폭넓게 담을 수 있으며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나 코덱스 고배당주 ETF와 함께 구성할 경우 월 2회 배당 수령이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배당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정책 변화와 시장 심리가 금융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금융주의 가치를 다시 조명하고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코덱스 미국 S&P 500 변동 성확대 시커버드콜 ETF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 변동 성확대 시커버드콜 ETF는 전 세계 최초로 변동성 관리 기반의 조건부 커버드콜 전략을 도입한 상품입니다. 평상시에는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을 100% 추종하다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때만 커버드콜 전략을 실행해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추구합니다. 변동성 확대 여부는 공포지수 VIX와 VIX 선물 백오데이션 상황을 통해 판단하며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만 콜옵션 매도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변동성 장세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면서 변동성이 낮을 때는 지수 상승을 온전히 따라가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상장 주식 수는 500만 주, 시가총액은 498억 원으로 최근 출시된 ETF 중 평균 정도의 수준으로 상장되었으며 운용 수수료는 0.39%로 커버드콜 ETF의 평균치보다 약간 높은 편이지만 정교한 조건부 전략을 반영한 수수료로 해석됩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밸류에이션이 다소 높아진 상태지만 여전히 정책적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변동성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이 ETF는 단순 지수 추종 상품 대비 변동성 국면에서의 방어력과 추가 수익 기회를 동시에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지표와 옵션 프리미엄 수준이 수익률 변동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S&P 500의 우상향 추세와 함께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제공하며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ETF는 월배당 구조로 분배금은 크게 두 가지 원천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S&P 500 편입 종목에서 발생하는 주식 배당입니다. S&P 500 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우량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연 12% 수준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확보한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옵션 매도 가격 프리미엄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이 시기에는 인컴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주식 배당과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두 가지 수익원을 결합한 듀얼 소스 구조를 통해 변동성이 낮을 때는 지수 추종으로 자본 차익과 배당을 함께 추구하고 변동성이 높을 때는 커버드콜로 추가 인컴을 확보해 월별 현금 흐름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 투자자는 물론 퇴직연금이나 생활비 보조 목적으로 매월 안정적인 배당을 원하는 인컴 투자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ETF는 스마트 변동성 관리를 위해 커버드콜 비중을 매일 0% 또는 100%로만 과감하게 전환합니다. 평소 위험 신호 없음에는 S&P 500을 100% 추종해 상승 잠재력을 온전히 가져가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때에만 콜옵션을 전량 매도 100%의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상단 캡 수익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만 인컴을 확보하므로 지수형의 장기 우상향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변동성 국면의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수취한 프리미엄은 분배 재원으로 활용되며 장기 보유재 투자 관점에선 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텀 신호의 판단 기준은 VIX와 VIX 선물의 백오데이션입니다. VIX는 S&P 500 옵션 가격에 내재된 향후 30일간의 기대 변동성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옵션 매수매도 수요와 행사 가격 전 구간의 프리미엄이 반영되며 일반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과 하방 보호 수요가 커질수록 VIX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VIX 선물의 백오데이션 근월물 가격이 원월물보다 높은 상태이 동반되면 단기 변동성이 장기보다 더 크게 높아진 급성 스트레스 국면으로 해석합니다. 이 ETF는 바로 VIX 상승 VIX 선물 백오데이션이 동시에 나타날 때만 데일리 커버드콜을 수행합니다. 그 외 모든 조합에서는 옵션 매도 미실행. 다만 이런 위험 시그널이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지수가 반드시 하락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시그널이 없는데도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 변동 성확대 시커버드콜 ETF는 전 세계 최초로 변동성 관리 기반의 조건부 커버드콜 전략을 도입한 상품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단순한 위험 요인이 아닌 수익 기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평상시에는 S&P 500 지수를 100% 추종해 장기 우상향 흐름을 온전히 누리고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는 VIX와 VIX 선물 백오데이션이라는 두 가지 명확한 지표를 기반으로 옵션 매도를 실행해 프리미엄 수익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불필요한 수익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변동성 장세에서 안정적인 인컴을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옵션 프리미엄은 자동 재투자되어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위험 신호가 없을 때는 지수형 투자와 동일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자에게도 매력적입니다. 또한 이 ETF는 인컴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월배당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S&P 500 편입 종목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주식 배당과 변동성 확대 시 확보한 옵션 프리미엄을 결합해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며 이를 통해 일정한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낮은 시기에는 주가 상승과 배당 수익을,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는 커버드콜을 통한 프리미엄 수익을 동시에 노리는 듀얼 소스 구조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장기 투자 계좌뿐 아니라 생활비 보조 목적의 현금 흐름 투자에도 적합합니다. 향후 글로벌 증시의 정책 리스크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ETF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변동성까지 투자 자산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대안으로 주목받을 만합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코덱스 미국 10년 국채 액티브 ETF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코덱스 미국 10년 국채 액티브 H ETF는 8월 19일 새롭게 상장하였으며 미국을 대표하는 1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ETF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면서도 금리 인하 구간에서 채권 가격 상승 효과를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환해지 전략을 통해 달러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였고 매월 중순 배당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상장 주식수는 1,050만 주, 시가총액은 1,048억 원으로 최근 출시된 ETF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운용 수수료는 0.15%로 낮게 책정되어 장기적인 채권 투자와 더불어서 액티브한 운용 전략을 반영한 수수료로 해석됩니다. 상장일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량을 보이며 주가에서도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약세로 돌아선 것도 있고 아직 금리 인하가 확정은 아닌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금리가 다소 변동하더라도 비교적 낮은 변동성 덕분에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와 함께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커버드콜 가치 높은 배당을 목적으로 하진 않기에 배당 수익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등과 더불어서 운용 수익 등을 기반으로 월중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코덱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채권 ETF 라인업에서 중간 단계에 해당되어 월 배당, 그것도 월중 배당을 통해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도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10년 국채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주택담보대출 기업 조달금리 채권 시장 전반에 폭넓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경기 사이클에 밀접하게 동행하며 미국 경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10년 국채 금리는 30년 국채보다 정책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2% 이상 인하되는 시기에는 30년 국채보다 낙폭을 빠르게 따라가며 가격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국채 금리와 정책 금리의 상관관계는 0.69로 높은 편이어서 정책 변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다 민첩하게 반영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ETF는 금리 하락 시 채권 가격 상승을 통한 수익뿐만 아니라 월중 배당으로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환해지 전략을 적용해 환율 변동 위험을 최소화했으며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 ISA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해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월말 배당 상품과 병행 투자 시 매월 2회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인컴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 코덱스 미국 10년 국채 액티브 H ETF는 금리 인하라는 정책 모멘텀을 활용하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상품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표 국채인 10년물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 지표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해지 구조와 월중 배당으로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불확실한 금리 환경 속에서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투자처라는 점에서 장기 투자자와 연금 투자자 모두에게 유의미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 하락 사이클에 대비하고 꾸준한 인컴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주목할 만한 ETF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ETF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9일 상장된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ETF는 한국형 원전과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 산업을 중심으로
원자력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단순히 원전 관련 종목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핵심 종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한전기술, 한전 KPS, 대우건설 등도 함께 편입되어 팀코리아 모델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 보수는 0.5%로 국내 기업 투자 ETF 가운데 비교적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는 원자력이라는 특수한 산업 테마에 집중하면서 관련 기업에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 구조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장 첫날인 8월 19일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ETF는 기준가 대비 5.52% 하락하며 다소 부진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에 타격을 준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KPS, 한전기술 등이 일제히 8% 안팎 하락하며 ETF 전체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원전 산업은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라는 흐름 속에서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테마로 보입니다. 이 ETF는 원전 사업의 핵심 기기 제작, 시공, 운영 정비 등 전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주기기를 제작하며 글로벌 SMR 시장에서도 파운드리 역할을 확대 중이고, 현대건설은 국내외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시공한 EPC 기업으로 글로벌 프로젝트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전기술, 한전 KPS, 대우건설 등 원전 생태계를 지탱하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원전 수출이 확대될수록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성공 사례를 시작으로 유럽과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원전 수출 후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팀코리아 모델을 기반으로 민간과 공기업이 설계 시공 운영 정비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는 다른 국가들이 따라오기 힘든 강점입니다. 일본, 독일, 미국이 탈원전 정책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사이 한국은 꾸준히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유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시스템적 우위는 향후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는 이제 단순히 저렴한 에너지를 넘어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 확보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없고 날씨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 확산과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 전 세계 전력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기존의 재생에너지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SG 투자 흐름 속에서 원자력이 EU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되고 국제에너지기구 IEA 역시 원전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2025년 8월 19일 상장된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ETF는 상장 첫날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였지만 이는 단기적인 이슈에 따른 심리적 충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원자력 산업의 기술력과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을 비롯한 팀코리아 기업들의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SMR 시장 확대는 ETF의 성과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결국 이 ETF는 원자력 산업이라는 장기 성장 테마와 안정적인 인프라 산업의 특성을 동시에 반영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전력 수요 확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 원자력 기업들의 입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장기적인 인컴 성장 투자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만한 ETF로 보입니다. 또 국내 주식형 ETF이기에 매매에 따른 주가 차익이 비과세이므로 투자에 부담이 없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금리 인하 수혜를 받는 나스닥과 채권 반반 투자 ETF 플러스 미국 나스닥 100 미국 채원화 모십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미국 나스닥 100 미국 채원화 모십 ETF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보다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 설계된 채권혼합형 ETF입니다. 이 상품은 나스닥 100 지수의 50%, 미국 초단기 국채의 50% 비중으로 투자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상장 주식수는 약 90만 주, 시가총액은 약 89억 원으로 비교적 소규모이며 연 보수는 0.1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를 위한 낮은 수수료 책정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 기대,
AI 산업의 호황 덕분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100은 10년 평균 연간 18.95%, 최근 3년 평균 26.44%라는 뛰어난 성과를 기록하며 장기 성장성이 검증된 지수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채권도 덩달아서 상승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초단기 채권이라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흐름을 감안할 때 ETF는 나스닥100과 채권의 강세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장기적인 상품으로 보입니다. 이 ETF는 채권 혼합형 상품 중 가장 공격적인 비중인 50%를 나스닥100 지수에 배분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계좌는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되어 있어 나스닥100에 전액 투자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플러스 미국 나스닥100 미국 채혼합 50 ETF를 비위험자산 30% 구간에 편입하면 나스닥100의 추가 15% 비중을 확보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85%까지 노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존 퇴직연금의 제약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나스닥100의 장기 성과를 더 많이 담는 전략으로 공격적 자산 배분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특히 나스닥100은 AI, 반도체, 클라우드, 바이오 등 글로벌 혁신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100은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지수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ETF는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미국 초단기 국채 1에서 3개월 만기로 채워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초단기 국채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T빌스로 부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시장 급락 시 손실을 흡수하는 방어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나스닥100의 성장성과 단기 국채의 안정성을 결합하면 상승장에서는 나스닥100의 수익성을 누리고 하락장에서는 국채 비중으로 변동성을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미국 나스닥100 미국 채혼합 50 ETF는 퇴직연금 제도의 안전자산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장기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보입니다. 나스닥100이라는 검증된 성장 지수와 미국 초단기 국채를 결합해 위험과 수익을 균형 있게 조정한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AI, 클라우드,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이끄는 기업에 투자하면서 변동성을 낮출 수 있어 퇴직연금 계좌에서 고성장 자산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결국 이 ETF는 안정성과 공격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 구조로 중장기 퇴직연금 자산 운용에서 핵심 포트폴리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환오픈 효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글로벌 기술주의 지속적인 성장세는 ETF의 매력을 한층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 상장 해외 채권형 ETF이기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세제 적격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플러스 K방산소부장 국내 방산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투자 ETF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K방산 소부장 ETF는 국내 방산 산업의 핵심인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소부장에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기존의 방산 체계 기업이 대형 무기 계약을 수주할 때 발생하는 낙수 효과가 부품 기업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착안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엔진, 변속기, 유압 시스템, 탄약, 적외선 영상 센서 등 무기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장 주식수는 약 80만 주, 시가총액은 약 84억 원으로 비교적 소규모이며 연 보수는 0.4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산 산업의 장기적 성장성과 기술 기반 리서치 및 운용의 복잡성을 고려한 수준으로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테마 투자를 염두에 둔 수수료 구조로 해석됩니다. 상장 초기부터 주가가 오른 채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 거래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100조 원에 달할 만큼 호황을 이어가고 있고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및 AI 무인기 기반 첨단 무기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소부장 기업들의 국산화, 직수출 확대,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나타나면 ETF 성과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플러스 K방산 소부장 ETF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등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이 대형 계약을 수주할 경우 자연스럽게 수혜를 보는 소재 부품 기업에 투자합니다. 대형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엔진, 변속기, 구동장치, 센서 등 필수 부품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소부장 기업들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독일 등 해외 부품의 의존의 납기 지연과 수출 차질이 발생했지만
최근 K 전차 파워팩을 포함한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이뤄지면서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해외 체계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직수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매출 구조가 다변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K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통해 소재 부품 기업의 연구 개발, 시험 인증,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지원은 소부장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ETF 편입 종목들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유럽, 아시아, 중동 중심으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받는 영향이 적어서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러스 K방산 소부장 ETF는 K방산 산업의 성장이 체계 기업에서 소부장 기업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포착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보입니다. 특히 엔진, 변속기, 유압 시스템, 센서 등 무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 기업에 직접 투자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방산 계약 구조, 정치적 이슈, 환율 변동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국산화와 직수출 확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맞물리면서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더욱 확고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방산 산업을 단순한 완제품이 아니라 생태계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플러스 K방산 소부장 ETF는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며 K방산 성장 서사의 또 다른 축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전략적 투자 수단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상장, 국내 기업 투자 ETF이기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인 점도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라이즈 AI 반도체 탑10 국내 유망 AI 테마 기업 집중 투자 ETF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즈 AI 반도체 탑10 ETF는 한국의 AI 반도체 산업 전반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형태의 ETF입니다. 기존 ETF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소수 대형주에 쏠린 구조를 가졌던 것과 달리 HBM과 관련된 메모리, 장비, 패키징, 검사 등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을 균형 있게 편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핵심 대형주와 함께 한미 반도체, 리노공업, 원익 IPS 등 기술력 있는 중소형 종목도 고르게 포함해 성장 잠재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합니다. 상장 주식수는 200만 주로 비교적 소규모입니다. 운용 수수료는 0.20%로 설정되어 특정 AI 테마에 대한 공격적인 접근과 장기 보유 전략을 염두에 둔 ETF라 할 수 있습니다.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특히 HBM은 엔비디아, AMD, 인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필수 부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글로벌 HBM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삼성전자 역시 HBM사 시장을 겨냥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AI 인프라 지원 정책까지 더해져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 모멘텀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기술주 변동성에 따라 조정 구간이 있을 수 있어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라이즈 AI 반도체 탑10 ETF는 상위 종목 비중을 15%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성장성 높은 중소형 기업에 배분해 실질적인 분산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HBM 생산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반도체, 반도체 테스트 전문 ISC, 패키징 장비 업체 테크윙 등 밸류체인 핵심 기업들이 고르게 편입되어 있어 산업 성장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어 보입니다. 급변하는 AI 반도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ETF 대비 리밸런싱 주기를 연 12회에서 최대 4회로 늘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총 보수는 기존 유사 상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장기 투자자에게 더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상위 종목 집중도를 낮추고 실질적인 분산 투자 효과를 높여 특정 종목 리스크를 완화하면서도 상승장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변동성이 큰 반도체 업종에서 방어력과 성장성을 모두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방식을 제공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차별화되었다고 합니다. 라이즈 AI 반도체 탑10 ETF는 빠르게 성장하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강점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전략형 상품입니다. 특히
특히 HBM이라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매우 견고합니다. 다만 AI 산업은 급성장하는 만큼 단기 변동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ETF는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으로 AI 반도체 생태계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해 보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과 정책 수혜,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세 박자가 맞아떨어진 지금 포트폴리오에 이 ETF를 포함하는 것은 미래 성장 동력을 담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국내 기업 투자 ETF이기에 매매 차익이 비과세이므로 직접 투자 가능한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라이즈 엔비디아 고정 테크백 미국 최고 핵심 기술주에 집중하는 ETF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즈 엔비디아 고정 테크백 ETF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에 투자하면서 AI 산업의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를 25% 비중으로 고정 편입한 전략형 ETF입니다. 나머지 75%는 KEDI 미국 테크백 지수에 포함된 대표 기술주로 구성해 엔비디아 집중 투자와 동시에 미국 기술주의 분산 효과를 함께 제공합니다. 개별 종목 투자의 변동성은 줄이고 나스닥100 ETF보다 공격적인 성과를 노릴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상장 주식수는 각각 약 100만 주로 비교적 소규모입니다. 운용 수수료는 0.20%로 설정되어 특정 기술주에 대한 공격적인 접근과 장기 보유 전략을 염두에 둔 ETF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엔비디아는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는 AI 산업이 단기 트렌드가 아닌 미래 경제를 주도하는 장기 성장 엔진임을 보여줍니다. GPU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한 엔비디아는 AI 칩 분야에서 독보적 지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6년 공개 예정인 루빈 아키텍처와 차세대 플랫폼 네모는 엔비디아의 성장 모멘텀을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향후 엔비디아가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역시 엔비디아와 기술주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었기에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성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엔비디아는 GPU 기반 AI 연산 칩으로 시작해 이제는 AI 전용 반도체부터 소프트웨어 플랫폼, 클라우드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종합 생태계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GPU 시장에서 점유율 90%를 차지하며 독보적 위치를 확보했고 AI 발전 단계별로 선제적 기술을 개발하며 경쟁사 대비 한 발 앞선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발전을 인지형 생성형 에이전트 피지컬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적합한 솔루션을 맞춤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엔비디아의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현재 집중하는 단계는 에이전트 AI로 이는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는 루빈 아키텍처를 발표하며 차세대 AI 하드웨어 성능의 기준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루빈은 기존 블랙웰 대비 연산 성능을 2에서 3배 향상시키고 HBM 메모리 용량은 4배로 늘리며 AI 연산 비용을 99% 이상 절감하는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엔비디아는 AI 플랫폼 네모와 AI 시뮬레이션 엔진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합한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 기술 고도화는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생성형 AI 서비스의 필수 요소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글로벌 메모리 강자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단계인 피지컬 AI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AI가 핵심입니다. 엔비디아는 CES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모델 아이작과 AI 시뮬레이션 플랫폼 코스모스, 그리고 옴니버스를 통해 물리 법칙이 적용된 3D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 기술은 자율주행차, 로봇 산업 등에서 AI 훈련 구조를 혁신할 가능성을 열어주며 엔비디아가 단순 하드웨어 제조업체를 넘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자리 잡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와 생태계 전략은 엔비디아의 미래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라이즈 엔비디아 고정 테크백 ETF는 엔비디아의 폭발적 성장성을 놓치고 싶지 않은 투자자에게 최적화된 상품입니다. 단일 종목에 올인하는 리스크는 줄이면서도 엔비디아를 나스닥100 ETF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담을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나머지 75%는 미국 대표 기술주에 분산되어 있어 시장 변동성에 대한 방어력도 강화했습니다. AI 인프라 시대의 핵심 기업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글로벌 AI 경쟁의 중심에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막 개화한 AI 시대 엔비디아와 함께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고 싶다면 라이즈 엔비디아 고정 테크백 ETF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이기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세제 적격 계좌에서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코액트 팔란티어 밸류체인 액티브 팔란티어와 AI 선두주자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코액트 팔란티어 밸류체인 액티브 ETF는 팔란티어와 그와 연계된 핵심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팔란티어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엔터프라이즈 AI 분야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 클라우드 이후의 차세대 성장축으로 평가받는 AI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ETF는 팔란티어를 25% 고정 비중으로 담고 나머지 비중을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맺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오라클, 알파벳과 드론 조선방산 등 팀 팔란티어로 불리는 협력 기업에 배분함으로써 단일 종목 리스크를 줄이고 AI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포착하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총 주식수는 300만 주, 상장 시점의 시가총액은 약 303억 원 수준입니다. 연간 총 보수는 0.5%로 주식형 ETF 평균 보수보다 다소 높지만 이는 적극적인 자산 변경과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액티브 운용 특성에 기반한 수수료로 해석됩니다. 팔란티어는 2025년 2분기 실적에서 전분기 대비 뚜렷한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경쟁사들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것과 달리 팔란티어는 ROI가 명확한 사례를 제시하며 AI 도입이 기업의 핵심 우선순위로 부상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기업용 AI 서비스 시장은 향후 10년간 38배 성장 연평균 44.1% 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정부의 AI 정책과 방위산업 프로젝트 역시 팔란티어의 장기 성장에 긍정적입니다. 초기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자체가 극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주가는 장기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AI 모델을 기반으로 공공민간 고객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AI 서비스 부문에서 고객사에 실질적 효익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은 팔란티어 솔루션을 도입해 고객 온보딩 프로세스를 구영업일에서 수초로 단축했고 미국 연방주택저당공사는 사기 탐지 프로세스를 2개월에서 수초 단위로 줄였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개선은 AI 도입을 망설이던 기업들의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라는 독보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CIA, FBI, 국방부 등과의 협력 경험을 통해 국방보안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최근 발표된 미국 AI 액션 플랜에도 자문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의 연결고리는 민간 비즈니스로 이어지며 팔란티어의 경쟁사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ETF의 포트폴리오는 팔란티어를 핵심으로 팔란티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나 함께 성장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팔란티어가 25% 고정 비중으로 편입되며 나머지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AI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로벌 기업과 방산항공 등 첨단 분야 기업들로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과 알파벳은 팔란티어와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 협업을 진행 중이며 아처 에비에이션 에어로바이런먼트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즈는 AI 기반 방위 시스템과 드론 분야에서 팔란티어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ETF는 단순 팔란티어 단일 종목이 아니라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이 확장되는 핵심 산업군까지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AI 서비스 생태계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코액트 팔란티어 밸류체인 액티브 ETF는 단순히 팔란티어 단일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팔란티어와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팀 팔란티어 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수익 기회를 넓히는 상품입니다. 오라클, 알파벳 등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부터 드론 방산 조선 등 AI 전술 체계 확산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AI 서비스 생태계 전반을 커버하면서 장기 성장성과 분산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이어질 AI 서비스 산업의 급성장과 팔란티어의 독보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이 ETF는 공격적 성장 기회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클라우드 컴퓨팅 초기 단계에서 아마존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사례처럼 지금은 AI 서비스의 초입기입니다. 팔란티어와 그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이 ETF는 미래 산업 사이클의 핵심을 포착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기업 투자 ETF이므로 매매 차익에서 15.4%의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제 적격 계좌 등에서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